초콜릿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 베라크루스의 한 문명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초로 카카오 나무를 재배하고 초콜릿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올메카 사람들이 세운 문명입니다. 올메카. 오. 이들이 살았던 이 올메카 지역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곳, 바로 메소아메리카 이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고무나무가 잘 자라는데요. 카카오 나무 역시 재배하기 좋은 조건이었죠. 이 올메카는 기원전 1200년 경부터 이곳에 문명을 일으키며 초콜릿을 먹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초콜릿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초콜릿의 원재료가 뭐죠? 카카오. 카카오. 그렇죠. 초콜릿의 원재료는 바로 카카오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네. 한번 가져오셨어요? 이게 카카오 열매예요? 실제예요? 이게 카카오 열매예요? 실제예요? 완전 보고 싶어요. 아, 이거 되게 큰 씨앗 같아요. 이거 진짜예요? 고추 같은데요? 모형 아니에요? 재질은?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모형이죠? 아, 에이, 나 깜짝 교수님. 놀랐네. 많이 만져보셨죠? 아,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카카오 열매는 하나에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30cm. 네, 이거는 카카오 열매를 반으로 가른 그런 모습인데요. 콩이 저렇게 있고, 생겼구나. 껍질이. 단면을 처음 봤어요. 이 열매의 안에는 끈적한 이 과육 그리고 30에서 한 50개 정도가 되는 카카오 콩이 보이시죠? 우선 갈색의 카카오 콩을 발효시켜서 건조시키죠. 그리고 이제 빻아서 그거를 가루로 만드는데요. 카카오 콩의 가루와 과육, 이 물을 섞어서 초콜릿 음료를 만들어 마셨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요. 신기하다. 과연 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맛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코코넛 음료도 실제 그냥 코코넛 음료 먹으면 좀 되게 막 맛이 없잖아요. 약간 쓰고. 밍밍하잖아요. 네, 사실 이 올메카의 이 초콜릿 음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달콤한 맛보다는 굉장히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맞네. 줄리안 씨, 어쨌든 올메카 사람들이 만든 초콜릿 음료는 이제 달지 않고 쓰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지방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 고영양가도 되게 높은데 또 거기다가 천연 미네랄하고 비타민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약처럼 약간 몸을 회복하기 위한 원기 그런- 회복으로? 맞아요. 원기 회복으로 원래 이렇게 마셨던 맛보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약처럼 먹었구나. 한약. 네, 한약. 네, 이후 올메카 사람들이 마셨던 이 초콜릿 음료는 메소아메리카의 새로운 지배자에 의해 신성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 지배자는 바로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일으켰던 마야 문명이었습니다. 아, 마야. 네, 이 마야 문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만의 문자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카카오의 기원이 바로 이 마야 문명이 사용한 이 문자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카와. 카카와. 뿐만 아니라 수학에 영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연예의 개념. 진짜요? 와. 이렇게 마야 문명이 고유한 문자와 발달된 수학을 바탕으로 말도 안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바로 마야 문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마야 문명의 꽃인 피라미드입니다. 엘 카스티오. 마야 피라미드구나. 수학과 이 건축술이 총동원된 이 마야의 피라미드는 이 왕의 무덤과 천문대 그리고 제사용 신전으로 사용되는 핵심 건축물이었습니다. 와, 정말 옛날에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봐도 신기해요. 그러면은 저 피라미드가 뭐 제사용 신전으로도 쓰였다고 했는데 뭘 위한 제사였나요? 네,
마야 사람들은 피라미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제사를 지냈는데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카카오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였죠. 카카오가 진짜 중요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마야 문명에서는 이 카카오를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성한 기운을 품은 열매라고 믿었는데요. 특별히 루이강 씨가 아, 네. 마야에서 드셨던 초콜릿 음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진짜? 네. 와. 그 교수님의 강연만 들으시면 또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마야 문명의 이제 재료 방식에 최대한 가깝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마셔봐야죠. 예. 와. 같이 마셔보시죠. 마셔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맛있을까? 너무 기대돼. 야, 봤을 때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핫초코 같은 느낌인데요? 와. 네. 이렇게 드릴까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니, 진짜 궁금해. 진짜 거품이 있네요. 고마워요. 향기 좋은데요? 초콜릿 향인데? 와, 맛있겠는데요? 냄새는 약간 그 자판기 초콜릿 맛이에요. 저희 짠. Cheers. 왜요? 맛이 예상대로 아니에요? 써. 와, 이게 무슨 향이지? 와 쓰다. 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약간 쌍화탕 같은 맛도 나는 것 같고요. 그 쌍화탕 같다는 그 향이 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빈 그 고유 향이라고. 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향이 되게 좋은데 향은 되게 좋아요. 맛은 뭐가 잘못됐어요. 마야족들이 그 초콜릿 음료를 만들 때 그 네. 특별한 재료를 한 가지를 넣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넣어봤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알아서 이따가 말할게요. 아 정말요? 네. 생강 같아요. 진저. 비슷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정확하긴 한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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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네, 고추. 네, 맞아요. 그 독특하다고 느꼈던 맛은 바로 칠리 고추 맛이었습니다. 네. 고추예요? 고추요? 맞아요. 끝맛이 약간 매워요. 아니 무슨 대장금이에요? 이걸 먹고 네. 알았다고요? 음식하는 사람들은 알아야죠. 고추를 고추를 알았다고요? 맞췄다고요? 대박이죠. 고추까지 하니까. 야, 형, 이래서 형 아예 안 드셨는데? 예, 입맛이 안 맞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저는 MC로서 이런 거 좀. 아니 뭐 MC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참. 예. 이거 마셔야죠. 아니 만드셔놓고 왜 안 드세요? 쭉 드세요. 야, 쭉 드세요. 거의 초콜릿 하면 환장하는 우리 아이 벨기에 왕국이니까. 벨기에. 예, 무조건 마셔야지. 근데 왜 이 칠리 고추를 넣은 거예요? 칠리 가루를 넣은 이유를 이제 보면은 그 칠리 고추가 맵잖아요. 그래서 그 칠리 고추의 그 매운 짜릿한 맛이 기분을 더 이제 좋게 해준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에는 이제 칠리 고추가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현재 그 멕시코에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에다가 칠리 가루를 넣어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제육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찌개에 들어가는 것 같은. 네, 이 마야에서 카카오는 신성하고 또 귀한 이 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마야 문명이 신성시하던 초콜릿은 어떻게 바다 건너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대항시대 이후에. 대항시대. 그렇겠죠. 네, 드디어 초콜릿 음료의 진가를 알아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스페인 출신의 에르난 코르테스였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스페인 출신의 네. 정복자. 맞아. 16세기 이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의 강자로서 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 식민지 확대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이때 쿠바를 식민지로 만드는 데 참여하며 입지를 높인 코르테스는 새로운 식민지를 찾기 위해 메소 아메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코르테스가 도착했을 때 이곳의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마야 문명이 쇠락해져 가는 상황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룬 새로운 문명이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흔히 아즈텍으로 알고 있는 아스테카였습니다. 아스테크. 교수님 아스테카요? 예. 거기는 어떤 곳이죠? 14세기 아스테카 사람들은 고도의 과학과 건축 공학에 대한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멕시코 시티를 장악해서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오우. 물 위에다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이 도시는 커다란 호수 가운데 세워진 수상 도시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 어떻게 당시에? 만들었어? 이 테노치티틀란은 이 교통이 원활하도록 다리와 수로로 조성되어 있었죠. 게다가 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15, 16세기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와. 당시 이 도시를 방문한 스페인 사람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한번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물 위에 솟아오른 수많은 건물과 시가지는 경이로웠다. 우리는 이게 꿈이 아닌가 의심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풍경,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도시의 위용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테노치티틀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약점이요? 네, 카카오를 구하려면 엄청 멀리 가야 된다? 맞습니다. 오. 농업을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안 농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 아스테카 사람들이 카카오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에휴, 뺏었죠? 바로 주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수입했어요? 수입. 착하네. 너무 나쁘게 생각했죠. 아, 나 우리가. 약탈한 줄 알았어요. 네, 자꾸 봐. 아, 저번 주에 바이킹을 한 번 했었어가지고. 네. 이들은 수입한 카카오를 마야 사람들처럼 거품을 올려 이 초콜릿 음료로 마셨는데요. 이 음료를 카카오 물이란 뜻의 카카오아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카오아틀. 네. 이 아스테카의 왕과 이 귀족들은 이 카카오아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그러니까 루이강 씨 이때 아스테카의 왕이 초콜릿 그 음료를 굉장히 좋아했다. 아, 네, 맞아요. 네. 그 아스테카의 무테수마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왕이 이 초콜릿 음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식사 때마다 그 음료를 빠뜨리지 않고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황금잔에 그 초콜릿 음료를 따라가지고 한 50잔까지도 마셨다는. 에? 네.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진짜요? 잠을 못 배 잘 것 터지겠네, 같은데요? 그러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좋아했구나. 오래 못 살았어. 이렇게 코르테스를 만난 이 아스테카 무테수마 왕이 그를 신처럼 대접하면서 초콜릿 음료를 바쳤다고 합니다. 마침내 유럽인 최초로 초콜릿 음료를 마시게 된 것이죠. 왜? 근데 왜 신처럼 대접했지? 왜요? 이 아스테카 사람들이 모시던 이 케찰코아틀이라는 이 신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바로 이 코르테스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뭐 구원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초콜릿 음료를 맛본 코르테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난생 처음 맛본 초콜릿 음료가 너무 써서 코르테스의 입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긴 했네. 호불호가 많이 갈렸구나. 하지만 아스테카의 왕실과 테노치티틀란을 둘러본 그는 카카오의 중요성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바로 아스테카 사람들이 카카오 콩을 공식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화폐로 사용했어요? 그게 진짜 곧 돈인 거네요. 네, 실제로 이 테노치티틀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화폐처럼 거래되기 했습니다. 그 여러 학자에 의해서 이 메소아메리카의 카카오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된 것이 있는데요. 칠판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당시 이 아보카도를 살 때는 카카오 콩 한 알, 그리고 칠면조 알은 세 알, 매추는 8알, 산토끼 100알, 노예 1명, 100알, 칠면조 200알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칠면조. 콩으로 당시 물가를 알 수 있는 점이 참 재미있죠. 와. 칠면조가 최고네. 이거 완전 카카오 지수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이 카카오 콩의 가치를 알게 된 이 코르테스는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1세에게 은밀하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규현 씨가 읽어 주실래요? 이 카카오라는 것은 이곳에서 화폐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시장이나 다른 장소에도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카카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스페인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카카오 우리가 독점해.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약탈해와. 그는 이 아스테카의 금은 보화와 이 카카오를 빼앗기 위해서 1521년 코르테스를 앞장세워서 수도를 함락시키고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카카오 재배지도 건설했죠. 와. 이후 16세기 초에 초콜릿은 처음으로 스페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드디어 초콜릿이 원산지였던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벗어나 바다 건너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오, 것입니다. 드디어 유럽에서 먹게 됐네요. 네. 그렇다면 유럽 최초로 초콜릿을 맛본 스페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우 써.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네. 이 아스테카로부터 이들에게 전해진 초콜릿 음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줄리안 씨, 이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에 그 카카오의 맛을 얼마나 싫어했던 거예요? 아빠 봤을 때 지원 형의 반응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이거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일단 싶겠지. 색깔을 막 진하고 맛도 쓰고 그리고 약간 사람 오는 거 맞나 할 정도로 그랬던 반응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다는데 이거는 인간이 먹을 거 아니라 돼지나 먹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돼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돼지도 약간 으! 돼지도 안 먹어요, 이거 주면.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유럽 사람들 반응이 너무나 안 좋고 뭐 이렇게 첫인상이 너무나 나쁜데 어떻게 이렇게 초콜릿에 빠지게 된 겁니까? 이거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이 유럽인들이 이렇게 초콜릿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건 초콜릿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설탕? 설탕. 사탕수수. 달달한 거. 저딱 네, 바로 규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설탕입니다. 설탕이지. 이 노예무역을 통해 이미 유럽에 들어온 설탕은 왕족이나 귀족이 즐기는 사치품이었는데요. 당시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초콜릿 음료에 설탕을 첨가하면서 쓰기만 했던 이 초콜릿 음료가 달콤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진짜 환상의 조합이죠. 카카오와 설탕. 그래서 이 달콤해진 이 초콜릿 음료에 스페인 왕족들은 급기야 열광하게 됐고요. 이내 스페인 궁정의 대표적인 이 사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이 식민지 삼은 이 스페인 왕실의 이 보호 아래 이 초콜릿 음료를 100년 가까이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을 때 유럽 전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 초콜릿 음료 열풍이 불게 되는데요. 이 열풍의 시초가 된 것은 바로 스페인 공주의 결혼이었습니다. 1615년 스페인의 공주 아느 도트리시가 프랑스의 루이 13세와 결혼하면서 초콜릿 음료를 혼수품으로 가져간 건데요. 어떻게 혼수가 초콜릿이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이후 초콜릿 음료는 프랑스 궁전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아 초콜릿 네. 마시고 있는가 봐요. 이 그림은 이 프랑스 귀족들이 초콜릿 음료를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와. 17일, 18세기 대부분의 이 상류층 초상화에는 이처럼 초콜릿 음료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초콜릿 음료의 가격은 상당했는데요. 바로 빵 15개를 살 수 있을 만큼 초콜릿 음료의 값은 꽤 비쌌다고 합니다. 와.
이처럼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이었던 이 초콜릿은 귀족들 사이에서 이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며 급속히 이렇게 확산되는데요. 바로 초콜릿 음료가 또 약이 된다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약사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기를 되살려주고 소화와 배설을 촉진시키는데 이 초콜릿 음료를 처방했던 것인데요.